이 영상은 평범했던 대한민국 남자가 군대를 전역하고 사업 실패, 부동산 갭 투자 실패로 빚 3억을 지고 다시 집수리로 인생 수리 중인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위켄픽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세상이 무너졌다 라는 기분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지금까지 딱 한 번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2014년 전역 신청 거부가 된 날입니다. 이 뭔 개소리야! 때는 바야흐로 2006년. 저는 단순히 정복이 멋있어서 그리고 집에서 독립하고 싶어서 해군사관학교에 입교합니다. 학비도 안 들고 숙식도 해결되고 괜찮다고 생각했었죠. 그런데 이때 한 가지 제가 가장 간과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사관학교를 졸업하면 장교 생활을 의무로 10년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죠.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사관학교 생도생활 4년, 군생활 10년, 최소 14년의 군복무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몰랐다는 것이 정확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졸업하고 10년은 너무 길죠. 그래서 장기복무 장려는 5년 차에 단 한 번 전역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렇게 졸업 후에 동해, 울릉도, 부산, 평택 등등을 누비다가 많은 고민 끝에 전역을 결심하고 신청했죠. 그런데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전역 신청이 거부되었습니다. 어떻게 전역이 거부가 될 수 있지? 라고 생각하신다면 군인사법에 답이 있습니다. 군인사법 제7조 장기복무 장교로 임용된 날로부터 5년이 되는 해에 한 차례 전역을 지원할 수 있다. 즉 전역을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지 무조건 전역이 된다는 뜻이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제가 전역을 지원한 해에 위관급 장교 인력 부족이 이슈가 되기 시작했고 지원자 중 일부에 대해서 전역 신청을 거부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분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전역을 한 달 정도 남기고 전역하면 뭐 할까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 한 통 오더니 군복무를 5년 더 하라고 합니다. 그때가 정말 처음 세상이 무너진 느낌이었습니다. 그 시기를 어떻게 견뎠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든 버텨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지금 와이프와 결혼하고 가족을 이루면서 위로와 격려로 버텼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다시 군생활을 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군생활을 계속 해야 하나, 전역을 해야 하나. 27살에 5년차 전역을 하면서 혼자 전역하는 것과 32살에 10년차 전역을 하면서 처자식을 데리고 전역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일이었습니다. 배만 타던 제가 전역 후에 할 수 있는 재주가 아무것도 없어 보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했던 것은 계속 책을 읽었습니다. 읽고 또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주변엔 전부 다 군인 동기들과 선후배뿐이었고 똑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전역을 할까요 말까요? 라고 물어봐야 들려오는 답은 뻔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운 좋게 전역 직전 2년 동안은 해군사관학교 교관으로 근무하면서 도서관에서 원 없이 책을 봤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많은 고민 끝에 제가 내린 결심은 사업이었습니다. 그리고 딱 10년차가 되는 해에 바로 전역을 합니다. 그런데 전역을 하고 나서도 결코 호락호락하지는 않았어요. 저는 사업을 하고 싶었지만 처음엔 리스크가 너무 컸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택한 방법은 스타트업에 취직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업을 처음부터 만들어 나가는 모든 것을 배울 수 있는 곳이 스타트업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몇 차례 이직을 하면서 운영팀장을 거쳐 프로덕트 매니저까지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스타트업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웬만큼 성장하는 곳이 아니라면 초기 스타트업에서 많은 연봉, 어림도 없습니다. 그래서 스타트업에서 일을 하면서 매일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이 너무나 좋았지만 처자식을 위해서 줄어든 월급을 메꾸는 것도 고민을 했어야 합니다.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오토로 돌리는 방탈출 카페를 알게 됩니다. 방탈출 카페는 초기 창업 비용이 높았지만 오픈 이후에 드는 비용은 대부분이 인건비고 반 오토로 돌릴 수 있는 점이 매력적이라고 생각했었죠. 그래서 현금 흐름을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했고 갭 투자로 투자한 부산 소형 아파트를 팔았습니다. 거기다 대출을 더해 한 번에 갈 거 제대로 가자고 강남에 매장을 열었죠. 이제 돈 벌 일만 남았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빠르게 확산되면서 팬데믹, 즉 기억하시나요? 세계적인 대유행 코로나 초기 상황이 초입기에 공포가 극심했던 들어간다는 시기. 평가가 방탈출 카페는 밀폐된 공간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게임이잖아요. 누가 그런 게임을 하겠어요. 빚내서 직원들 월급을 줘야 할 판이었습니다. 아무튼 생활비를 acak같이 줄여도 대출의 생활비까지 군인 대비 줄어든 월급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셋째 아들이 우리 가족의 선물같이 찾아왔죠. 정말 이제는 결단해야 할 시기가 왔습니다. 셋째가 태어나면 생활비는 더 늘어날 거고 지금의 월급으로는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내가 전역을 했던 이유는 뭐였지? 사업. 그런데 10명 중에 9명이 사업이 망한다는데 애 셋을 데리고 무작정 창업할 수 있을까? 망하면 애들 입에 풀칠이라도 시켜줄 수 있을까? 지금 있는 빚은 어떻게 하고? 내가 망하면 다시 바닥에서부터 일어설 수 있는 무기가 나한테 있나? 이 무기가 뭘까?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불현듯 와이프가 이야기했어요. 혼자 사부작 집에 있는 냉장고장을 리폼하던 것을 보다가 자기가 그냥 이런 거 고쳐주는 집수리 해보는 게 어때? 잘할 것 같은데? 라는 말을 했습니다. 예전에는 흘려들었을 그 말이 확 와닿았죠. 그렇지, 기술이다.
기술만 있다면 망하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 그럼 딱 1년만 테스트를 해보자. 1년을 테스트해보고 이걸로 돈을 벌 수 없다면 다시 직장으로 돌아가자 라고 배수의 진을 쳤습니다. 그리고 바로 퇴사했어요. 그리고 1년이 지난 시점 저는 이렇게 유튜브 채널을 열었습니다. 이 영상이 그 실험에 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 인생은 반등 중일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는 확실합니다. 망하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술을 배웠다는 것. 앞으로 또 제 인생에 저녁 거부나 코로나와 같은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질까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매일매일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제 인생 수리해 나가고 싶습니다. 그럼 그 끝에서 제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이 채널에서 저의 집수리, 인생수리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집수리를 하면서 깨달은 것은 인생이든 집이든 고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치면 된다, 위텐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